자, 오늘은 586 동력 전달장치 1번 모델링 해놓은 거를 조립까지 해놨죠, 우리가. 조립까지 해놓은 이 작품을 이제 IPN 작업, 분해 조립도도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모델링 해놓은 녀석의 물성 측가, 그러니까 재질, 그 다음에 표면 이런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W에서 여기 있는 표제란도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넣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분해를 하기 전에 물성치 값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질이 뭐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재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값을 넣어주는 행위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해볼 건데, 본체를 이제 각자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드래그 쳐가지고 넣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씩 열어서 넣어주고, 나와주고, 또 들어가서 바꿔주고, 복귀 누르고, 또 들어가서 바꿔주고, 복귀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표면 거칠기에서 뭐 X, Y급, 이런 식으로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도 별도로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이번에 우리 미션입니다. 우리 수업을 해보는 미션이요. 자, 그러면 이제 본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여기 조립도에서 본체부터 수정을 해보기 위해서 본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줍니다. 본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고요. 자, 이 녀석의 재질은 주조입니다. 주조라는 재질인데, 여러분들 주조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주조라는 말 뜻이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거푸집을 만들고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모양새를 모래나 혹은 기타 등등, 요즘은 이제 모래로 안 하겠죠. 예전에는 모래로 했고, 진흙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센 물을 들여 부어요. 그 다음 식으면 그 거푸집을 깨서 아이템을 얻어내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주조가 아직까지도 선행되는 거 있죠. 아궁이 이런 거, 센 물을 들이부어 가지고 식으면 꺼내내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요즘 이제 모래나 이런 걸로 안 하고 쇠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센 물을 넣고 식으면 꺼내는 행위. 주로 이제 주조가 들어가는 애들은 형상이 복잡하고 가공하기 까다로운 것들이 주조품이 많아요. 닦으려면 요새 근데 뭐 CNC 선반, 뭐 머신 센터나 이런 게 너무 발달이 고도화돼서, 물론 이제 머신 센터 이런 것들이 못하는 게 없지만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좀 형상이 어렵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자동차 휠 주조입니다. 맨 처음에 센 물을 녹여서 자동차 휠 틀 뭐 만들어진 곳에 들이부어요. 자동차 휠이 대충 나와요. 그 다음 이제 후작업으로 좀 깎고 다듬고 맨들맨들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자동차 휠 만드는 과정이라고 치면 주조가 뭔지 조금 더 눈으로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센 물을 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주조는. 자, 그래서 주조는 일단 우리 여기 재질에서 주조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그 명칭으로는 GC200에서 뭐 한 200, 한 40, 뭐 요 사이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201이 있는 건 아니고, 뭐 200, 뭐 220, 230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떨어져요. 우리는 요 작업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국가기술 자격증, 여기에도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쯤 있냐면 31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주철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회주철품. 그래서 200이 아니고 더 낮은 것도 있군요. 200, 250 이런 식으로 주철품으로 되어 있는 요 녀석을 메인으로 많이 명기를 합니다. 200이냐 250이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녀석을 주조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강철 주조. 자, 어디에서 바꾸냐면
그 가스켓 만들 때 고무로 바꾸던 곳, 여기 위에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열어서 이 녀석을 강철 주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강철 주조. 그 다음 옆에 보면 반연마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올라가 보면 강철 주조가 또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요런 느낌이 주조입니다. 약간 좀 거칠거칠한 우두두두두한 면이 있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조품은 결국 물론 만들어진 걸 그대로 쓸 때도 있지만 이 주조품은 대부분 후공정이 들어가요. 조금 더 깎는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첫 번째가 어디겠어요?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 그렇죠. 왜? 주조품은 말 그대로 센 물을 부어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공차라는 개념이 좀 약합니다. 공차가 적용돼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센 물을 들이부어서 식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측정을 해보면 그리고 표면도 오도도도도하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은 제대로 된 값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번 더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우선순위 되는 게 베어링 부분이겠죠. 베어링. 왜? 여기는 H7이라는 아주 정밀한 공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Shift를 누르고 하나 선택해주고 뒤로 돌려서 이쪽에도 베어링이 들어가잖아요.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내가 선택한 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만 가공된다고 끝이 아니겠죠. 어디도 가공이 돼야 되겠어요. 붙는 면도 제대로 가공이 돼야 되겠죠. 자, 요 베어링 측면에 붙는 면, 그 다음에 여기 R 잡은 면. 그러니까 요 사르륵 다 베어링이 닿는 모든 곳, 여기는 다 가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반대쪽도 하나, 둘, 요 R 깐 거, 둘, 셋.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공차가 관리되거나 표면이 맨들맨들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 그치. 서로 조립이 돼서 맞닿는 면. 그럼 커버가 돼 있는 면 어디일까요? 정면부겠죠. 물론 여기 가스켓이 돼 있긴 하지만 여기가 맨들맨들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Shift 누르고 선택. 그리고 C 딴 것도 맨들맨들 해야 되겠죠. 후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반대쪽 여기도 측면이랑 여기 C 딴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여기 위에 요것도 후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요 면이랑 그 다음에 요 카운터버처럼 자립하게 해놓은 거 측면 구멍. 그러니까 시프트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화면만 보다가 하나씩 바꾸세요. 한 덩어리로. 이거 시프트 만약에 ESC 잘못 눌렀다가 풀리면 또 가서 하나씩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 두 개 부분. 자, 그 다음 바닥. 여기. 요거 어디예요? 요거 바닥에 놓는 부분이죠. 어딘가에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거칠거칠한 면이 아니라 한번 면치기를 한번 해줬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요거 드릴로 팠겠죠. 드릴. 자, 근데 드릴로 판 거랑 조립을 위해서 깎은 거랑 표면이 다르겠죠. 드릴은 말 그대로 그냥 구멍만 뚫고 나온 거고, 그죠? 이 제가 선택한 이런 부분들은 조립을 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맨들맨들하게 한 거기 때문에
드릴 구멍은 따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택은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이제 주조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샘을 부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옆에 아까 강철 주조를 했던 재질 말고 옆에 표현하는 곳, 요 부분을 열어서 뭘로 하면 좋겠느냐? 강철도 있고 강철 연마도 있는데 우리는 강철 연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강철 연마로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맨들맨들한 아주 빛나는 그쵸? 뭔가 반사가 강한 반사가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멍 Shift 누르고 구멍 4개만 선택을 하는 거죠. 구멍 4개 선택해주고 이 녀석은 강철로. 강철은 약간 회색 빛깔이 날 거예요. 강철 연마는 거울처럼 맨들맨들한 느낌이 나고 강철로만 해놓은 거는 이 주조폼이랑 다르게 약간 회색 느낌이 나는 녀석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복귀 누르면 됩니다. 복귀 누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얘 해볼까요? 요거 스퍼기요? 아니면 축 해보자. 축이 밑에 있는 축. 여기 뭐 히스토리에서 찍으면 되죠. 축. 자, 축은 전체가 다 뭘로 가공될까? 그쵸, 아주 좋은 걸로 가공이 돼야 돼요. 왜? 다 공차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전면이. 자, 근데 일단 재질부터 정해줘야 되겠죠. 자, 얘는 강철 주조가 아니라 강철 가공됨으로 해주시고, 축은 강철 가공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강철 가공됨. 축은 강철 가공됨. 강철 가공됨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얘도 표면을 강철 연마로 바꿔주시면 샤프트 모양 아주 은색 빛깔이 나는 이 녀석으로 싹 다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뭘 하는 거냐면 왼쪽은 나중에 우리가 질량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얘에 대한 어떠한 그 실제 재질이 뭐냐라는 걸 넣는 곳이고, 오른쪽은 표현을 뭘로 할래? 요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실제로 얘가 무슨 재질이냐, 얘가 철이냐, 비철이냐, 고무냐, 황동이냐, 아니면 플라스틱이냐, 고무냐, 실리콘이냐, 요런 이 녀석의 어떠한 데이터 값을 넣어주는 거고, 오른쪽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표현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물성 집값 넣는 거고, 여기는 표현.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왼쪽이.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인벤터에서 힘을 받으면 이 우리가 모델링한 게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응력 테스트라든지 뭐 하중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이걸 철로 해놓지 않으면 당연히 쉽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다라고 뜨겠죠. 응? 내가 뭔가 얘가 강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죠? 이런 거를 알으려면 얘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얘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여기 넣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또 복귀하시고요. 자, 그 다음 커버. 자, 커버도 주조입니다.
커버도 강철 주조. GC 200이나 250이에요. 그래서 커버도 강철 주조 넣어주시고 표현도 강철 주조 들어갑니다. 근데 얘도 또 문제가 있겠죠. 어떤 거? 다 강철 주조 표현을 못한다 이거죠. 어디가 달라져야 될까? 들어가는 요 주둥아리. 그렇죠? 들어가는 요 주둥아리. 그다음에 C 딴 거 앞에 이어지는 거. 그다음에 여기 무슨 면일까? 요거 뭐 하는 면일까? 커버에서. 요거 베어링 다 있는 부분이죠. 자, 요것도 색깔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다음 본체도 커버가 붙는 걸 위해서 표면은 관리해 줬잖아요. 그러면 커버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체만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커버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돼 있는 부분 요쪽 요 라인이 싹 다 뭡니까? 강철 연마급으로 때려줍니다. 여기 요 C 딴 거 여기 베어링 다 있는 부분. 본체 다 있는 부분. 본체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C 따는 부분, 그 다음에 베어링 다 있는 부분. 강철 연마. 자, 뒤로 가서. 여기도 필요하겠죠. 여기 뭐 들어갑니까? 오일실 들어가는데, 이 오일실 들어가는 자리도 결국 공차를 넣게 돼 있어요. 나중에 치수를 찍으면. 자, 공차를 넣어야 된다는 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자꾸 뭐 공차 넣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줄게. 표면이 더럽다는 건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겠죠. 표면이 만졌을 때 거칠거칠하고 더럽다는 건 현미경으로 보면 쇠가 이렇게 좀 표면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밀 측정기를 가지고 요 포인트를 잽니다. 요 포인트를 잽니다. 여기를 잽니다. 여기를 잽니다. 이게 균일한 값이 나올까? 안 나오죠. 공차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표면이 맨들맨들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공차를 넣는 곳은 표현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의도는. 공차를 넣어야 되는 곳은 표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지금 현재 수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 엔드 작업은 2D 작업이에요. 치수 넣고 공차 매기고 표면 거치기 넣고 막 해야 되는데 표면 거치기 넣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지. 하다 보면 또 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왜 X, Y급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하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강철 연마를 넣어줬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2D 작업을 할 때 그죠? 내가 여기다가 연마를 때렸어. 이 정도로 반짝반짝한 거. 아, 그럼 여기는 표면이 깨끗해야 되겠네. X급은 돼야 되겠네. Y급은 돼야 되겠네. 뭐 이런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뭐 3D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표현하는 거. 근데 이걸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2D 작업을 위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뭐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배우는 중이니까.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이런 거 하나씩 배우는 거죠. 자, 카운터 보아. 자, 요거 다 드릴 개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요거 드래그로 선택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선택해 줄런가 모르겠다만. 요걸로 하면 안 돼요. 얘도 캐드랑 똑같습니다. 이걸로 하면 다 선택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시프트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금방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클릭 2번 만에 선택을 다 했습니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나, 둘, 셋 이럴 필요 없다 이거죠.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잘 긁어주면 선택이 됩니다. 자, 요 구멍은 아까 뭘로 한다고 했죠?
강철. 그렇죠. 강철로 표현합니다. 구멍류는 강철로 표현할게요. 강철. 자, 그럼 오일실 들어가는 자리, 오일실 붙는 자리, 측면에서 붙는 자리, 오일실을 위해서 R 작업해 준 자리, 오일실 외경이 닿는 자리, 그다음에 오일실 들어가라고 C 딴 자리, 여기 강철 연마, 뒤편 커버랑 닿는 자리, 커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기 위해서 C를 딴 거, 베어링 다는 거, 강철 연마. 나머지 요거 카운터보어든 강철. 나머지는 주조 현재 모습을 유지하면 되겠죠. 표현 그대로. 복귀. 자, 그럼 커버가 양쪽이 컨트롤 CV를 했기 때문에 한쪽만 해도 반대쪽이 동일하게 가져가네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플링? 스퍼기어도 해도 되고, 커플링 해도 되고, 스퍼기어부터 먼저 해볼까요? 스퍼기어. 자, 스퍼기어도 쉬워요. 축이랑 똑같아요. 스퍼기어도 강철, 가공됨. 강철, 가공됨. 그 다음에 전면 다 강철, 연마 때려주고 치웁니다. 물론 좀 상세하게 해보자면 여기 요런 부분은 연마까지는 아니겠지. 좀 표현을 해보자면 뭐 요런 느낌이겠지. 여기는 그냥 한번 쑥 깎고 나오겠죠. 이런 부분.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측면. 여기 왜냐하면 나중에 X 넣을 거니까. X 양쪽 표면 거치기 X 넣을 거고, 여기 이빨 부분은 Y 들어가거든요. 기어는 Y급이에요. 이빨 그 위치가, 윗발 형태가 Y라는 게 들어가. Y. X보다 Y가 더 등급이 높은 거거든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도 X일 거고. 구멍 당연히 X죠. V벨트 풀리 그렸을 때 여러분들 구멍에 Y 넣었잖아. 키에다가는 X 넣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 이런 식으로 연마돼 있는 게 맞겠죠. 연마 표현으로. 이 부분도 X 넣을 거기 때문에 연마 쳐주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커플링. 자, 커플링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강철, 가공됨 바꿔주시고, 얘는 연마 들어갈 때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뒤편에 요거, 그 다음에 구멍, 그 다음에 키자리. 요렇게만 강철 연마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언가 닿을 것 같은, 그쵸? 왜 닿을 것 같으라는 게 보이냐면 구멍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뭔가가 결합이 돼서 쪼은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 부분 X가 들어갈 거고, 주둥아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딘가 삽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도 보면 요 아마 G6인가 뭔가 돼 있을 겁니다. 페이지 보면, 그죠? 책에 보면. 그래서 들어가지고, 씻다 쓰니까 당연히 들어가지고, 뭔가 되니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뒤편, 여기는 누구랑 닿아요? 요 커버랑, 아니, 축이랑 닿이잖아. 그러니까 또 X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맨들맨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이랑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쇠와 쇠가 부딪히면 무조건 X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부터 시작한다. 시작가가 X다. 부품이랑 붙는 거면 시작부터가 X다. X다.
X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이거는 왜 안 바꾸냐면 강철 가공됨이나 강철이나 똑같은 표현을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이 표면은 안 바꿔도 뭐 아까 여기 얘랑 똑같죠? 요거랑 요거 안 바꿔줬는데도. 그러니까 얘를 강철 가공됨만 해줘도 아까 우리 이거 표현할 때처럼 여기는 강철 넣어줬잖아요. 표현이 똑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넣는 거예요. 그냥.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종 완성이 이렇게 되겠네요. 저장해 주십시오.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또 연달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분해도, 조립 분해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집 버튼 눌러주고 홈 버튼. 자, 여기 홈 버튼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맨 밑에 있는 스탠다드 IPN이라는 녀석을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게 바로 뜹니다. 창이. 그렇죠? 요 조립도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조립도를 저장을 안 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거 저장을 안 하신 분들은 요렇게 안 뜨겠죠? 그죠? 조립을 잘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저장을 잘 해서. 자, 이 녀석을 이제 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얘를 어떻게 위치를 놓냐면 요 형태로 놔둡니다. 요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누울 수 있도록.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게요? 여기 뭐 들어갈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이거 저기 IDW로 넘겨서. 그렇지. 표제란. 표제란이 이렇게 높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분해를 할 거면 대각선으로 분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요 방향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제란이 여기 이렇게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길게 못 나오겠죠. 표제란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표제란은 여기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키워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자, 그러면은 내가 F6번을 누르면 항상 요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도 요 방향으로 놔두고 여기서 우클릭 눌러서 현재 뷰를 홈 뷰로 설정, 뷰에 맞춤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막 조립하다가도 F6번을 딱 누르면 원래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놔두고 우클릭 눌러서 현재 뷰를 홈 뷰로 설정, 뷰에 맞춤 바꿔 놓습니다. 자, 그러면 꺼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풀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풀어 봅니다. 자,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진짜 풀듯이 한번 해보자 이거죠. 진짜 분해하듯이. 얘를 만약에 하나씩 뜯으려면 뭐부터 없애는 게 좋을까요? 뭐부터 풀어낼까? 여기서 이 부품에서 뭐부터 뜯어낼까? 얘는 너트가 없죠? 아, 요거 뒤쪽에 그래도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좀 선행 조건을 걸어 볼게요. 스퍼 기어부터 먼저 꺼낸다면 말이죠. 나사, 그 볼트, 멈춘 나사부터 꺼내야 되겠죠. 자, 요 녀석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는 거는 구성 요소 미세 조정. 단축키는 T입니다. T. T 누르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는데, 뭐 선택을 하고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고 나서 뭘 할 건지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 구성 요소를 누르고 요 멈춤 나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게 뜹니다. 화살표 방향이 뜨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꺼낼 건지. 자, 여기에서 바꿔야 될 거는 로컬로 되어 있는 걸,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게 하나 뜰 겁니다. 로컬로 되어 있는 거를 표준으로라고 바꿔주시고, 표준으로.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을, 이거 좀 2.5초면 길거든요. 그래서 0.5로 바꿔줍니다. 0.5. 0.5로. 2.5를 0.5로. 표준으로 0.5. 이렇게 두 개를 바꿔주고, 요거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위로 풀고 난 다음에 얘를 앞쪽으로 당겨요. 이런 식으로. 위로 한번 들어주고 옆으로 당겨주고. 아직까지 V자 체크를 안 누르면 완료가 안 되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구성 요소 누르고 멈춤 나사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로컬을 표준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을 0.5초로 바꿔주고, 화살표를 꾹 눌러서 위로 한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F6번 한번 눌러주고.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대충 뽑아요. 일단 지금 당장 뭐 완전 정확하게 맞출 필요 없어요. 다시 나중에 또 맞추면 되니까. 자, 이렇게 기역자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V자 체크. 빠졌나요? 다 뺐어요? 이렇게? 믿음 훈련생 뺐나? 안 빠져? 들어가는 걸 놓쳤다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IPN 스탠다드. 그러면 갑자기 창이 뜨죠? 불러오라고. 그거 조립도 눌러요. 하나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누르면 이제 요거 조립되기 전에 모습 나오죠? 안 돼? 옆에 좀 봐줘봐. 됐어요? 아, 덜 만들었어? 아, 그래요? 아, 그거 있는 거라도 그냥 해요, 일단. 조립은 돼 있을 거 아니야? 아, 조립도 안 돼 있어? 아, 그래요? 그럼 590, 일단 한번, 그럼 보고 590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쭉 뺍니다. 그렇죠? 완료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뺄 수 있겠어요? 이제 스포기어 뺄 수 있겠죠? 자, 다시 구성 요소 누르고, 스포기어 눌러서, 로컬을 표준으로 바꿔주고, 얘는 위로 빼면 안 되겠죠? 그 상태에서 쭉 빼야 되겠죠? 쭉 앞으로 빼줍니다. 쭉. 그 다음 V자 체크 확인. 쭉 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뺐다. 이제 못 빼야 될까요? 키. 그렇지. 요거 잡아 빼야 되겠죠? 자, 또 구성 요소 누르고 키 눌러주고 로컬을 표준으로 바꿔주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요거 똑같이 요 화살표 눌러서 밑으로 빼면 됩니다. 밑으로 눌러주고 또 앞으로 쭉 달려오면 되겠죠. V자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다 한번 해결을 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못 빼야 될까요? 요거.
오일시 먼저 잡아 빼도 되고, 혹은 볼트부터 다 끄집어내고 커버랑 오일시를 동시에 뺀 다음에 이쪽에 와서 갑자기 또 나눠줘도 되겠죠. 근데 우리 일단은 처음이니까 하나하나씩 그냥 다 잡아 빼보도록 해요. 오일실 한번 빼볼게요. 구성 요소 눌러서 요거 눌러주고, 오일실 눌러주고, 표준으로 바꾸고, 얘도 위로 옆으로 가면 안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쭉 잡아 빼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저는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겹치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 이 분해도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품이 등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가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평가 칠 때 겹쳐 있으면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안 겹치도록. 요 거리는 제가 말은 안 해요. 요만큼만 돼 있어도 솔직히 오케이야. 겹치지만 않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조정하는 거 보이죠? 요 아이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초록색 점이 뜰 겁니다. 요거 꾹 잡고 누르면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요쯤에 가면은 요 꺾이는 요 엣지에 가면 또 요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미세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제 볼트 4개, 3개 잡아 빼야 되겠죠. 자, 볼트 3개를 동시에 빼야 돼요. 하나하나씩 빼면 시간 걸리잖아. 동시에 뺄 겁니다. 자, 구성 요소 누르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돌아다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선택하려면. 그렇죠. 시프트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 둘, 셋. 3개를 눌러주고 역시 표준으로 바꿔주고, 얘도 위로 옆으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쭉 잡아 빼야 되겠죠. 쭉 빼줍니다. 확인. 자, 근데 지금 벌써 빼니까 좀 좁아 보인다는 게 느껴요. 왜냐하면 축이 또 나오고 하면 걸릴 것 같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리 조금씩 더 위치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앞으로 잡아 빼주면서 이렇게 좀 맞춰주는 거죠. 위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대충 한번 빼고 이 초록색 점을 찾아가지고 마우스 꾹 눌러서 위치 이동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버 빼야 되겠죠? 커버. 로컬 말고 표준으로 앞으로 쭉 확인. 자, 커버 뺐어요. 이제 가스켓 빼야 되겠죠? 가스켓 표준으로 쭉 확인.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다 끝났네요. 스퍼기어 쪽은. 가스켓까지 다 이렇게 뽑아냈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뒤에 있는 놈을 이제 또 뽑을 건데, 자, 뒤에 있는 놈이 만약에 이쪽으로 쭉 나열되면, 결국은 이 종이에다가 박아 넣어야 된단 말이죠. 저 모양을.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 종이 안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 그 길게 뽑은 놈을 자꾸 축소시킬 거란 말이죠.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도면에 웬만큼 사이즈가 크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양이 좀 많으면 뒤편에 있는 거는 한번 뺐다가 밑으로 들어와 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 줘요. 밑으로. 자, 그래서 자, 요쪽도 이제 뽑을 건데, 이쪽도 뽑을 건데, 한번 이제 나열은 해보죠. 밑으로 빼야 될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쭉 갈지. 자, 너트랑 와셔 뽑아야 되겠죠? 너트랑 와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구성 요소 눌러서 너트
표준으로 해주고 대충 이렇게 모습 보여주고 뒤로 쭉 뺍니다. 대충만 확인. 그 다음에 와샤도 뺄게요. 표준으로 쭉 그냥 뺍니다. 대충 빼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F6번을 다시 눌러서 요런 모양새를 좀 맞춰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커플링 뽑아낼 수 있겠죠. 이제 너트 와셔 뺐으니까 구성 요소 눌러주고 또 표준으로 눌러주고 쭉 빼고 확인 눌러주고 F6번으로 확인합니다.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안 겹치네. 그죠? 요 녀석의 위치는 한 요쯤 있으려나? 찾기가 힘들다. 여기에 있네. 이렇게 조정하면서 볼 수 있겠죠. 가려버리네. 여기에 있네. 이 정도 꺼내면 되겠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키 빼고 오일실 빼고 커버 볼트 빼내고 커버 빼고 가스켓 빼내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럼 키부터 뽑아내야 되겠죠. 키 표준으로 해놓고 위로 빼주고 옆으로 쭉 가줍니다. 확인. 그 다음에 표준으로 쭉 뽑아내고 F6번 누르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하고 벌써 좁네요. 이쪽 뷰로 봤을 때. 그럼 일단 또 한번 늘려요. 애들 좀 위치 변경해주고. 볼트 뽑아낼게요. Shift 누르고 선택해주고 표준으로 쭉 뽑아냅니다. 이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좀 와야 될 것 같네. 그럼 이쯤에 와주고 얘도 훨씬 멀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또 커버 표준으로 쭉 F6번 누르고 뒤에 게 가리네. 살짝 앞으로 더 와야 되겠다. 가스켓 나오면 또 가릴 것 같아. 그죠? 전체가 또 다 뒤로 좀 빠져줍시다. 빠져주고 이 녀석 표준으로 F6번 누르고 이렇게. 야, 그럼 이제 요 정도 가져가네요. 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면 얘를 아까 그 시트지에 넣으려면 그렇죠. 이게 조금 좀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게 배율을. 그래야 그 종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 뭉태기를 밑으로 날리고 싶은 거지. 밑으로. 그 밑으로 날리게 되면 요 뷰로 잡을 수 있잖아. 요렇게. 얘 밑에가 밑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집어넣을까?
보자 이거죠. 자, 요 녀석을 다 선택을 하고 구성 요소를 눌러요. 다 선택해주고 다 선택. 요거 나온 거 다 선택해주고 뒷부분에 구성 요소를 눌러. 그 다음에 표준으로 해주고 움직이면 세트로 움직인단 말이지. 세트로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세트로 싹 다 빼버린 거죠. 그 다음 요걸 잡아 뺄 건데 요거 축 빼야 되겠죠. 축을 뒤로 빼겠습니다. 한번. 자, 또 뷰해서 이번에는 축을 같이 뽑는데 이거 축만 빼는 게 아니라 축만 못 나와. 구조가 베어링이랑 같이 나오겠지. 요쪽 베어링은 잡아 뺄 때. 왜? 축이 가운데 보면 배가 제일 볼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축을 빼면 요쪽 빼는 방향 쪽에 베어링은 같이 쓸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을 뽑을 때 축 선택해주고 베어링 선택해주고 구성 요소 때 축 선택해주고 베어링 선택해주고 표준으로 F6번 누르고 싹 뽑아주고 멈춘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새 구성 눌러서 표준으로 하고 베어링 이쪽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개 남았네. 요 앞쪽에 있는 베어링 이렇게 빼주고 표준으로 안 했다. 표준으로 쏙 빼주고 겹쳤네.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거 그죠? 내가 이런 거 별로 싫어한다는 거야. 요거 표준으로 위로만 살짝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건 수정 어떻게 할까? 요 겹쳤으니까 좀 당겨줘야 되겠네. 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 갔노? 이쯤에 있는데, 그렇지. 이러면 안 겹쳤죠? 그 다음에 얘도 너무 이렇게 기니까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해주고 이게 근데 줄이 너무 더럽잖아요. 줄은 선택해서 가시성 끄기가 됩니다. 세그먼트 숨기기. 이거 줄이 나중에 이제 줄도 좀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줄 IDW 가서도 끌 수도 있고 여기서도 끌 수도 있고 여기서 끄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거 내가 줄이 너무 이거 난잡하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지우고 싶다. 그러면 뭐 선택하고 세그먼트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줄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줄이 없으면 또 좀 썰렁한 감이 있긴 한데 여기서 세트로 안 지우고 현재만 이렇게 또 꺼줄 수도 있죠. 이렇게. 오. 단축키는 EC네요. 우클릭하고 EC.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깔끔하죠. 한 선만 딱 나오죠. 맨 앞에 있는 놈만 살려놓고
나머지를 지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숨길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이런 식으로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만 딱 있으면 깔끔하잖아.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저장을 한번 때려줘야 돼요. 저장. 자, 어떻게 하냐. 자, 줌을 한번 해야 됩니다. Z 눌러서, Z 스페이스바 아니고 그냥 Z만 누르면 뜰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여러분이 딱 이 뷰를 잡아서 이렇게 좀 당겨줍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막 뭔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F6번 눌러주고 Z를 눌러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십자선이 발동될 거예요. 여러분들 모니터에는 길게. 그러면 십자선의 기준으로 여기 보면 위로 보면 내가 잠깐 일어서 보면 십자선 기준으로 보면 여기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에. 그러면 여기가 여기 안 넘어가게 요 위치에서 여기 안에 포함되게 요 밑에 것까지 포함되게 드래그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새 스냅샷 뷰라고 있어요. 다 완성되면 이걸로 저장을 한번 때려줍니다. 저장. 요거 새 스냅샷 뷰로 하면 사진이 한 방 찍혀요. 사진이 한 방. 그다음에 저장. 바로 저장. 이렇게. 됐나요? 줌 때려서 새 스냅샷 뷰 한번 찍어주고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 거 여러분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동영상처럼 돼 있네. 재생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요게 같이 딸려오면 안 됐었는데. 자,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재생키를 누르면 본인이 직접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옵니다. 이거 잘못 뽑혔다. 키 위치가 잘못됐네. 왜 이렇게 위에가 있냐? 아, 얘를 선택을 안 했구나, 내가. 같이 들고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누르면 조립이 되겠죠? 이렇게 재생키를 앞뒤를 누르면 이제 조립이 되거나 분해가 되거나. 근데 이걸 이제 비디오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PPT 자료를 만든다. 어디 가서 뭐 좀 행사 같은 데 가서 내가 뭐 우리 기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주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업무를 볼 때는 거의 뭐 쓸 일은 잘 없죠.
설계를 메인으로 하는 직업군에서는 솔직히 좀 쓸 일은 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IDW에다가 박아 넣어야 되는데, 자, 시트 1이라는 녀석한테는 이제 우리가 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참 이 인벤터가 좋은 게 우리는 얘밖에 수정을 안 했는데, 요거 조립도에서 표면 거치기 하고 뭐 이런 거 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IDW 열어보니까 얘가 싹 다 바뀌어 있네. 여기 연계가 되는 게 참 좋은 거야. 작업을 또 안 해도 되잖아. 되어 있죠. 이거 저번 주에 한 거잖아요. 그죠? 어제 한 게 아니고. 근데 안 건드렸는데도 내가 얘를 저장을 때리면 얘랑 연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수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트 1은 이거 용도고, 이제 시트 2를 만들어야 돼요. 시트 2. 자, 시트 2를 만들 거니까 우클릭 눌러서 여기 빈 땅에 IDW 들어와서 이거 해놓은 거 IDW 들어와서 여기다가 새 시트. 그럼 또 이게 뜹니다. 작품명 동력 전달 장치 1. 척도 이제 얘도 NS 확인. 일시 오늘 날짜 2025.06.24. 능력 단위는 3D 형상 모델링 검토입니다. 이제 우리 검토로 넘어왔어요. 3D 형상 모델링 검토 확인. 새 시트 탁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분해도 아까 해놓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기준 눌러주고, 이거 확인해야지. 관리 들어가서 스타일 편집 이거 항상 확인하자고 했죠. 스타일 편집기 들어오셔서 뭐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삼각법 확인 꼭 하고 들어갑시다. 삼각법 확인됐으면 다시 나오고 기준 눌러서 여기서 이걸 열고 요 녀석 IPN 눌러줍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죠? 너무 조그마잖아 지금. 그죠? 1대1로 바꿔봐요. 저는 좀 작게 나와요. 요 밑에 보면 축척이라는 데가 있어. 이걸 1대1로 바꿔봐요. 1대1로 바꾸니까 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 근데 선이 잘렸다.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IPN 사진을 잘못 찍었네. 여기가 선이 삭제됐네. 선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난 그러면 다시 가서 다시 저장해야 돼요. 하고 세스네션. 왜 잘렸냐? 자꾸 잘리네. 왜 이러지? 일단 좀 합시다. 너무 구도를 타이트하게 잡았나 보다. 이게 너무 길어서 나오지를 않네. 맞춰야 되겠다.
이거 수정이 안 되냐?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뷰를 짧게 잡았나? 수정이 안 되노. 너무 짧게 잡았나? 겹쳤다 이거 어떡하냐. 망가졌네. 다음 거부터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이거 나도 꼬여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뒤에 이씨 이거 누르니까 또 나오네. 뒤에 선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누를 때 음선 제거, 음영 처리 눌러주고 1대1로 한번 해놓고 확인 눌러줍니다. 아 이제 나오네. 누르고 나니까. 자 이렇게 뷰를 맞춰주는 거죠. 난 1대1로 하니까 얼추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1대1이 안 된다. 그럼 뭐 1대 1.2, 1대 1.5, 뭐 1대 2 이런 식으로 해서 꽉 그냥 차 보이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크게 해서 이 도면 안을 꽉 채울 수 있도록. 어디? 아, 아까? 그거 상관없어요. 들어올 때. 나는 안 되던데, 근데. 안 바뀌더라. 되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난 지금 안 되더라, 아까. 그 단계에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거잖아. 안 바뀌어. 된다. 근데 단위별로 바뀌네. 숫자별로. 네? 뭐가 잘리지? 확인을 눌러봐. 누르니까 나 나오네. 확인, 딱 눌러. 확인 눌렀는데 잘리나요? 나오죠? 그죠? 나도 확인 누르니까 나오더라. 나도 이거 너무 길게 뺐다. 좀 짧게 뺄걸. 다음에 뺄 때는 애초에 하나씩 이렇게 빼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빼내야 되겠다.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미리 내려가야 되겠다. 한꺼번에 내리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여러분들의 맞게, 뷰에 맞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될 게 이제 표제란.
표제란 넣어야 됩니다. 표제란 넣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